네, 2주차 3회에 있는 독서지문입니다. 독서지문 두 개가 있죠. 불꽃 감지기 나오는 거랑 그다음에 수용미학, 야우스 뭐 이렇게 시작된 건데요. 두 개 합쳐서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불꽃 감지기 작동 원리 나오고 종류별 특징 나오고 그다음에 설치 시 유의사항 이렇게까지 나오는 글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제 뭐 화재 발생할 때 불꽃을 초기 발견하고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목적은 이렇게 있으니까 자, 발생하는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이게 목적이에요. 설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꽃 감지기 화재로 발생한 불꽃을 자연광, 인공 조명, 자 얘네들도 불꽃처럼 느껴지나 보죠. 그래서 이거를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볼까요? 연소하는 물질에 나오는 에너지 파장 분석이라고 돼 있죠. 에너지 파장을 분석하자. 고온 물질 연소하는 물질은 특정 파장에서 최대치 에너지를 방사한다. 이 파장이랑 에너지 이야기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불꽃 감지기는 바로 이러한 에너지를 감지하여 화재 여부 판단하고 경보를 울려주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 물질 세 번째 문단이죠. 자외선, 적외선 등 파장이 검출되고 이에 따라 불꽃 감지기의 종류에는 자외선 감지 방식, 적외선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이랑 뭐 이런 거 비교하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을 때 선생님이 정리를 그냥 같이 이제 읽어본 내용이니까 자외선 우리 자외선에 대해서 영어가 써있나? 영어는 안 써있나요? 자외선 이제 UV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UV 방식인데요. UV 자 가격은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이제 표 형태로 잠깐만 만들어 볼게요. 위에다 쓸게요. 가격 저렴 그죠? 그 다음에 오작동 우려가 있죠. 오작동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점이라는 게 이제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면 이런 거 요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경제성 이런 표현을 쓰죠. 경제적인 입장에서 또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외선 방식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적외선 방식도 있고 영어로는 IR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일단 가격이 비쌈. 얘네 비해서 오작동이 자 적어. 얘는 우려가 있잖아요. 오작동이 적어요. 그래서 일단 걱정이 되는 지역이 있었죠. 아까 우리 저기 보니까 뭐 액체 취급소, 도로, 터널, 경납고 이런 데 있었는데요. 화재 우려 지역에 많이 설치하는 게 이제 적외성 방식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이제 오작동 우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신뢰성. 그러니까 경제성을 관점으로 여기는 신뢰성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기다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쓸게요. 적외선을 이제 자외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어차피 적외선이겠죠. 적외선 감지 방식에는 이제 플리커 검출 방식 이런 게 있죠. 플리커 써볼까요? 적외선 중에서라는 거죠. 플리커 방식. 깜빡거림을 이제 원래 이제 태양광이나 인공조명과는 다르게 화재 불꽃이 기본적으로 이제 플리커가 매우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흔들림의 변화량을 검출해서 화재를 판별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커로 하는 게 있었고 이파장 뒤에 나오죠. 이파장 검출 방식. 뒤에 이제 뭐 보면서 하세요. 이파장 검출 방식이 있는데 두 개 이상의 파장을 동시에 분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화재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거 불이다라고 하려면 일반 불꽃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일반에서는 2랑 한 4.4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부근 그죠? 일반 불꽃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도시가스 불꽃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도시가스 위에다 쓸게요. 도시가스 3개 2, 3, 4.4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2 이렇게 쉼표를 하자. 4점이니까 이거는 2 이렇게 특정 파장대에서 여러 번 방사될 때 화재로 판단하는 거고요. 화재가 아닌 경우도 있었죠. 불이 아닌 거. 화재 아님 중에서 제일 햇빛 0.44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난로는 2인데 2 하나밖에 없죠. 아까 화재가 일반적 화재였을 때 2랑 4.4, 도시가스 2, 3, 4.4 이렇게 나왔고 전기 난로는 2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뒷장에다 설치. 아이고 다 읽으셨으니까 이것도 설치 시 유의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자외선을 설치할 때 유의 방식 이런 것들은 고민할 필요 없죠. 설치를 고민해야 돼요. 유의해야 돼요. 유의사항 당연히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설치할 때 주의하자. 지침이 있죠. 이게 위치선 정도 해야 됩니다. 또 뭐 천장이나 벽에 떨어지지 않게 부착을 해야 되죠. 또 제품이 감지 방향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위치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부착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사각지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사각지대 없애야죠. 그리고 감지기 앞에 장애물 있으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장애물 없애시고, 또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방이랑 또 가까운 곳으로 가스레인지가 아까 2랑 3이랑 4.4 이런 식이었으니까 2랑 4.4가 나오면 또 화재인 줄 알 수 있으니까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레인지랑 좀 멀리 떨어지고 공간을 고려하려면 이제 감지 면적이 너무 넓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2개 설치하고 3개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9번 뭐 기억의 설치상 유의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틀린 거 찾기죠. 틀린 거 찾기 밀착 이거 황당한 이야기네요. 장애물 피하시고 불꽃이 발생하는 방향 오케이. 넓은 곳에는 여러 개 추가 설치 부착면 단단히 고정 네 맞습니다. 발열 물질에 붙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10번 가볼까요? 소방관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A랑 B를 봤더니 한 번씩밖에 없네요. A는 0점 몇에서 제일 크고요. B는요 2점에서 제일 크군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불은 아니죠. 그죠? 이파장 검출 방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검출 방식에 플리커가 있었고 이파장 검출 방식이 있었는데 이파장 검출 방식에서는 화재가 될 수가 없죠. 그죠? 화재는 아까 일반 불꽃은 2랑 4.4였고요. 도시가스 불꽃이 2, 3, 4.4였으니까 지금 딱 봐도 C는 뭡니까? 2랑 3이랑 4.4잖아요. 도시가스 불꽃이군요.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걸 찾아라라고 그랬는데 A를 고려해 자외선 방식의 감지기를 우리 지금 자외선 설치하는 거 했습니까? 왜 자외선 합니까? 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건 아까 뭐였죠? 적외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B를 방사하는 물체 때문에 아니요, 이 파장은 B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로 인한 오작동을 막으려면 자외선 감지기를 왜 자꾸 자외선을 설치해? 우리 적외선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파장 검출 방식의 검지기는 A와 B를 화재로 판단하지 않겠고 이게 맞는 말이죠. A랑 B는 그러니까 A는 햇빛이고 B가 2니까 전기난로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11번 불꽃 감지기 언급하지 않은 건 개념 종류 설정 네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고전주의 예술관 있는 이 질문 봐봅시다. 고전주의 예술관 문단 좀 나눠놓고 시작할까요? 고전주의 예술관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 수용미학을 처음으로 제기한 야우스에 의해 제기된 이렇게 돼.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많이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술 작품의 의미가 작가에 의해서 고정될 것이냐 아니면 독자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감상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작가에 의해 고정될 것인가 독자에 의해 능동 감상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는 글입니다. 자, 고전주의 예술관에 따른 읽어볼까요? 아, 읽기 싫은데. 네. 자, 진리는 뭐라고 되어 있지? 이런 걸 이제 자, 고전주의 예술관이 이렇게 표시해 놓고 진리를 예술 작품 속에 이미 완성된 그럼 누구야? 작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작가가 완성했네요. 자, 독자 역할을 볼까요? 작가가 담아놓은 진리를 원형 그대로 밝혀내야 하고요. 작품에 대한 독자의 감상은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작가의 의도와 일치해야 됩니다. 작가 중심이군요. 고전주의 예술관에서는 독자는요. 작품의 의미를 자, 독자 위주로 볼게요. 독자가 뭐 하느냐? 아까 일치, 수동, 그죠?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자, 작품의 의미를 이거 다른 단어죠. 지금 해석 다른 단어야. 의도 파악하는 존재는 결국 독자인데요. 특히 현대 예술에는 독자에 따라 작품의 다양한 해석, 이 다양성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 고전주의 예술관에 나오기 어려운 단어겠죠. 바로 여기서 수용미학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고전이랑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독자에 의한 또 작가에 의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고전, 여기 수용 이런 단어를 쓰면 자연스럽겠죠. 이 중심은 이 앞쪽은 작가였고 뒤쪽은 독자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이제 뭐 고정됐다. 이제 뭐 여기는 변화한다. 그냥 독자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 있으니까 뭐 재생산된다. 이런 단어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답이 하나잖아요. 획일. 답이 여러 개죠. 다양.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용미학 사람. 그럼 여기 이제 사람. 수용미학을 처음 제기한 사람 야우스. 오케이. 야우스. 문학사는 작품과 독자 간의 대화. 오케이. 둘이 대화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가지고 뭐 의미를 발견한다든지 새롭게 알아낸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작품 속에 갇혀 있으면 고전. 독자의 재생산, 그렇죠. 수용. 이런 지금 이제 기억이랑 시험만 쓸까? 이로부터 문학을 감상할 때 작품과 독자의 관계에서 독자의 수용성이 수용. 야우스 수용. 의에 제기된 독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 그러니까 이저도 수용. 그는 독자의 능동적, 그렇죠. 능동적 역할을 밝히기 위해서 텍스트와 작품을 구별했군요. 텍스트는 독자와 만나기 전이군요. 작품은 독자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겠네요. 그 의미가 재생산됩니다. 수용이니까요. 그런데 이전은 텍스트에는 빈틈이 많대요. 텍스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작가가 하는 거겠죠. 고전이고 작가가 하고 있는 건데 빈틈이 많다고 봅니다. 빈틈으로 인해서 텍스트는 불명료성을 지니고 있대요. 수용미학에서 바라본 텍스트에는 뭐가 있다? 불명료성을 있다. 텍스트의 빈틈은 부족이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독자의 개입에 의해 언제나 새롭게 요 단어 보세요. 수용미학. 우리 잊지 마세요. 수용미학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텍스트가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 스스로 빈틈을 채우는 수용미학에서 이걸 해야 된대요. 구체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텍스트가 구체화 과정을 거치면 뭐가 된다. 여기 이제 텍스트에 빈틈이 있었는데 빈틈이 메워져요. 그러면 다양하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 해석의 기본은 다 다른 거예요.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주는군요. 가령 갈색 커피잔이 나왔다. 색깔만 가지고 있을 뿐 크기, 무게, 모양 등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적 대상으로서의 커피잔은 무한한 속성을 갖고 있고 그 속성은 모두 정해져 있죠. 결국 텍스트에는 빈틈,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 빈틈은 독자가 알아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영상 매체로 보는 거랑 원래 이제 활자 매체로 된 소설, 글을 통해서 읽는 거랑 완전 차이가 난다는 소리죠. 상상하는 영역이 이제 힘에 의해서 다르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소리죠. 마지막 문단. 여기에서 2절의 독특한 독자관, 2절은 텍스트 속에서 독자의 역할이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독자가 독자의 역할은 있는데 독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텍스트와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에
끊임없이 이런 부사어가 중요하죠. 끊임없이 반응하게 돼 있고 이런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독자는 뭐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다양한 독자에 따라 다른 작품으로 태어날 수 있고요. 같은 독자라도 자 이게 중요하죠. 같은 독자라도 매번 똑같이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이렇게 어렸을 때 읽은 책이랑 나이가 들어서 읽은 책이랑 또 다르다. 또는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로 읽은 책이랑 휴양지에서 읽은 책이랑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이저. 이저 아저씨가 주인공인가 봐요. 아까는 야우스가 시작만 했나 봐. 야우스 시작, 이저. 이제 발전시키는 사람인가 보고. 이저는 작품의 내재적 미학에서 탈취. 이러면 봐봐. 내재적 미학 탈피. 그럼 이게 뭐야? 내재적 미학이 아까 이제 조금 고전이죠, 고전. 작가 중심. 작가가 내재시켜놨다는 소리죠. 그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이렇게 되겠으니까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수용 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련한 문제 이제 뭐 글을 잘 읽었으면 사실 뭐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2학년 아마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참 학생이 박목월 자작시 해석을 했군요. 나는이라고 돼 있죠. 나는이라고 돼 있는데 자 누구야? 작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 친구 학생인데 고전이야. 고전. 학생 2번. 나는 나그네를 통해 자유로운 삶은 나는 이걸 느꼈어 라고 돼. 수용미야. 그래 난 남도성에 자전거로 여행한다면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 보았어. 이 친구도 수용미학을 떠올리고 있군요. 자 여기서 이제 틀린 거 찾기예요. 학생 일은 작가의 의도와 일치, 감상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 학생 2상 각자의 방식 텍스트 구체화 빈틈이 있으니까요. 학생 1번 관점에서는 학생 3의 감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지. 1번이 좀 꼰대잖아요. 4번 야우스라면 학생 1보다 학생 2를 능동적. 오케이. 이저가 1번을 좋아하면 돼. 2번이나 3번 해야 되겠죠. 5번 찾아주시고 그 다음 13번 이저의 관점 보기를 이해한 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굴까요? 자, 텍스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독자 1번이 이렇게 요건 이제 상호작용이군요. 상호작용에 따라 독자 1번, 2번, 3번이 다 작품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됐군요. 이저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 1번 가는 빈틈으로 인해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다. 네. 나 수행할 구체적 역할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역할이 뭔지는 모르니까 있는데 여기 역할이 있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기. 아까도 밑줄을 쳐놨네. 그죠? 다 고를 수 있겠죠? 자, 구체 역할은 미리 결정되어 있다. 여기 틀렸습니다. 2번 고르시면 틀린 거 찾기죠? 네, 2번. 나머지는 뭐 잘 읽으시고요. 14번. 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답이죠. 네, 독서 질문 끝.